둘이 앞에 야구 취재 45년 베테랑 투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예. 그런 날 있잖아요. 야구 없는 날이지만 야구가 보고 싶은 그런 날. 그런 날에는 최강 볼펜 보시면 돼요. 자꾸 웃음이 나네요. 워낙 이 그런 날에 또 이게 뜨겁다 또, 보니까 최강 볼펜 구독해주신 볼펜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강 볼펜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 버튼 한번 꽉 눌러주시면 그래서 얼른 1만 명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좀 힘을 내서 부탁드리는 김에 사실 저희 야구장에서 뭐 최강 하나, 최강 삼상 해가지고 그렇죠. 최강이란 말이 습관적으로 좀 붙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강 야구도 있고 저희 최강 볼펜이 초심은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었는데 한번 정말 최강 볼펜, 무적 볼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좀 정리하자면 KBO 리그의 수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5년 동안 한국 야구를 주도할 타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좀 주목받았어요. 한화 노시환 선수가 정말 드라마틱한 활약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제2의 이종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들어왔던 김대용 선수가 부진 부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전방위 막방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모두 우타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데 맞습니다. 그동안 이정우, 강백호 다 좌타자들이었잖아요. KBO 리그가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일단 노시환 얘기부터 좀 해볼까 싶은데요. 노시환 선수 올 시즌 MVP 후보군에 이미 올라와 있다. 유력 후보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준으로 보면은 최정과 홈런 공동 선두였고요. 그리고 LG 외국인 타자죠. 오스틴 딘과 타점 공동 2위예요. 최정하고 타점도 하나 차이입니다. 보통 타자 MVP의 기본 요건이 홈런하고 타점 기록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골고루 이루잖아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공격 WAR도 많이 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노시환 선수가 1등이고요. 한화의 마지막 MVP가 유현진 선수가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탔던 2006년. 2006년이네요. 그러니까 뭐 17년, 18년 정도 된 거고요. 따져보니까 한화 출신 타자 MVP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1992년 장종훈이 마지막인데 그때는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요. 굉장히 귀한 이제 MVP 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노시환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조금 모자라지 않냐. 아직 지난 6월 9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할 때도 물론 노시환 뽑힐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문보경, 한동이랑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상할 때만 해도 노시환, 문보경, 한동희 중에서는 1순위가 노시환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뽑았다. 당연한 결과라는 게 노시환 선수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까지죠. 6월 9일 발표 이후에 그 사이에 그 노시환 선수가 타율 3할 3푼. 좋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홈런 10개. 그리고 OPS가 1.094였어요. 그냥 슈퍼스타도 그냥 슈퍼스타가 아니고 울트라 메가 슈퍼스타급 활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노시환 선수가 드래프트 될 때 노시환의 최상위 순번이 아니었고 1차 지명도 아니고 당시 2018년에는 그 드래프트 상황에 가장 핫 이슈가 해외파 유턴 선수들이었어요. 그때 굵직한 선수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강 야구 에이스인 이대용 선수가 전에 열린 WBC에서도 에이스였고 좋은 역할을 했죠. 이학주 선수. 그 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재훈 선수 등이 이제 그때 유턴을 했는데 2017년 최하위 팀이었던 KT가 이대은을 픽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 다음에 9위가 삼성이었어요. 삼성이 이학주를 하겠지 했는데 사실은 할 거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그 다음 순번이었는데 칼이었던 하나. 노시환을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 아니에요. 포지션이. 삼성이 김상수가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감독이 움직였다고. 시즌 중이었는데 프런트 이제 핵심이면 몇몇을 데리고 수원에서 그 해외파 트라이아웃을 했거든요. 맞아요. 한번 시범을 보이죠. 한번 가자. 그래서 감독이 직접 연막 작전을 펼친 거예요. 가서 수원구장에서 엄청 이학주 선수한테 관심이 있는 척. 이학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흘린 거예요. 삼성 이학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것 때문에 확실시됐다. 이게 이제 야구의 정설입니다. 당시 하나 단장이었던 박정훈 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박정훈 단장은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노시환에 대한 평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차 1라운드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순서로 따져보면 노시환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노시환에 대해서 하나의 위 선배 중에 한동희 선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스타일의 내야수, 코너 내야수의 파워가 갖춘
선수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일로 평가를 하잖아요. 한동희보다 낫다. 갖고 있는 잠재력이죠. 이게. 네네. 하나 입장에서는 거기 낫다고 평가를 했고 무조건 노시환을 뽑는다라고 결정을 해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사실 노시환은 경남고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지명에서 롯데가 뽑을 수 있었는데 뭐 그때 또 롯데가 서준원을 뽑게 되죠. 투수. 워낙 빠른 공을 던졌으니까 그때도 뽑지 않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결과는 물론 이제 좋지 지금 않습니다. 근데 반면 노시환 입장에서는 예. 혹시 뭐 롯데를 갈 수도 있고 삼성 갈 수도 예.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오게 된 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 노시환 선수가 올해 5년 차인데요. 네. 지난해까지 보면 가장 좋았던 시즌이 2021년에 네네. 타율이 2할 7푼 1리, 홈런 18개 쳤는데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첫 해만 해도 타율이 1할 8푼 6리였어요. 2019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19 노시환을 91경기를 내보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사령탑이 한용덕 감독이었는데 연막 작전에 직접 가담도 했지만 한용덕 감독이 그 빙그레 이글스 다이너마이트 타선 맞습니다. 를 알고 있잖아요. 그때 4번 타자 장종훈이 커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타자가 있어야 되고 강팀이 되려면은 그리고 4번 타자를 키우려면은 그만한 세금도 지불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를 꾸준하게 이렇게 출전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복이 있다 노시환 선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 감독이 또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네네네. 뭐 육성의 아이콘 아닙니까? 꾸준하게 이제 믿고 내세운 거예요. 게다가 또 구단 입장에서도 베테랑 선수들을 내보낸 측면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노시환 선수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워낙 그 컨택이 좀 들쭉날쭉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또 좀 불안정했고요. 이미 뭐 그 군입대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지금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뭐 간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한화 유현진 선수가 생각이 나요. 예. 유현진 선수도 원래 롯데에서 지명할 수 있었는데 유현진 안 하고 나승엽 뽑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마침 그렇게 약간 밀려서 온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때 김식 감독 만나면서 선발 기회를 얻었고 지금 뭐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투수가 됐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동주도 약간 살짝 비슷한 느낌은 나요. 이제 김도영이 기아 물론 김도영 안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한화 와서도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김도영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노시환이 그냥 뭔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정말 MVP 후보로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했는데 네네. 노시환 선수가 히팅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가져갔어요. 지난해만 해도 방망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다가 투수가 모션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올리고 했는데 반박자 늦었던 거죠. 히트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힘은 있으니까 좀 예, 늦게 큰 맞아도. 타구가 안 나고 대부분 타구가 가운데 방향이나 우중간 쪽으로만 가니까 아무래도 홈런이 적었는데 이걸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자 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기술적인 뭐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요. 어렵죠. 정말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영준 부장 뭐 어떻게 좀 전화도 해본 것 같은데 장성호 위원한테 장성호 위원 딱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예. 무조건 최은성 효과다. 아, 최은성 수의 타격 폼이 굉장히 앞으로 중심이 때리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앞에서 그냥 때리죠. 네네. 예. 단순히 중심 이동만 데리고 앞에서 때리면 사실은 떨어지는 공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은성 선수의 타격폼 보면 왼쪽 벽을 잘 만들어둔 상태에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좋은 타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노시환 선수가 옆에서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최은성의 타격폼을 따라하기 되게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 벽이 잘 만들어지고 노시환 선수 타격폼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오른발이 몸 뒤쪽으로 빠진대요. 중심 이동이 완전히 왼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른발이 좀 자유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 스윙이 시작된 상태에서도 뭐 변화구라든가 바깥쪽에 움직이는 공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중단을 넘어가는 홈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장성호 의원이 얘기해 줬어요. 노시환 선수 이렇게 스탯을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첫 해에 그 막 경험치 먹이고 그래 고생할 때는 삼진율이 37.5%였거든요. 그랬는데 지난해 19.4%로 줄고 올해는 18.1%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올해는 볼넷율도 11.9%로 늘었다는 거 보면 확실히
나쁜 공에 대처하는 방식을 맞습니다. 찾았구나 예, 예. 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에 정말 노시환 선수 고생할 때 노시환 선수 잠깐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욕 많이 먹을 때였어요. 신인 때. 왜 예. 쟤한테 저렇게 많은 기회를 예, 주냐. 감독도 욕먹고 선수도 욕먹고 그럴 때 아니에요. 네네네.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잖아요. 노시환 선수 이것도 해봐라 이거 해봐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노시환 선수한테 그런 얘기 해준 기억이 있어요. 주변의 메시지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귀가 얇은 선수보다는 자기 거를 찾아 나가는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노시환 선수 눈빛이 반짝이던 기억은 좀 납니다. 근데 최원호 감독은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최은호 감독하고 제가 그 올스타 브레이크 보내면서 네네. 좀 통화를 좀 했어요. 길게 하나 얘기도 하고 노시환 선수도 했는데 야구 선수가 갖춰야 할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선수니까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고 있죠. 감각적인 거 그것도 있고 아. 또 하나 멘탈까지 갖췄다. 세 개에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음. 그래서 롱런할 것이다. 어.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최 감독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최은성 얘기를 또 바로 하더라고요. 최은성 효과. 네. 최은성 선수 지난 겨울에 하나 유니폼 입었잖아요. 네네. 그때 김남영 타격 코치가 그쵸. 최은성 선수 불러가지고 노시환을 부탁해. 예. 그러니까 캠프부터 좀 이렇게 끌고 다녀라. 옆에 껌딱지처럼 붙여 다녀라. 네, 예,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노시환 같아요. 선수도 이제 최은성 선수한테 배워서 예. 그 이틀에 한 번 꼭 웨이트를 한다면서요. 예, 예. 확실히 FA를 데려오는 건 단순히 예. 그 선수가 팀의 공격력을 얼마나 높여줄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느냐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은성 선수가 LG에서 네. 루틴 같은 거를 습득하게 된 배경이 김현수 선수인데 맞아요. 네네네. 김현수 선수가 거의 24시간 편의점 스타일로 야구 생각만 한대요. 옆에서 본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 시간에 버스를 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야구 영상 그리고 캠프 가서도 엄청 빨리 일어나가지고 웨이트 한다는데 최은성 선수가 이제 그걸 보고 본인 걸 하나씩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근데 그거를 몸에 뱄는데 전해져가지고 지금 노시환까지. 예, 좀 체화되고 있다. 네네. 노시환은. 그 노시환 선수 멘탈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 멘탈도 사실은 그 유망주가 예. 성장이 더딘 장면들 보면 예. 작은 실패들에 집착하면서 예.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시환 선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노시환 선수가 예.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 되게 상당히 유쾌하거든요. 말도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 그게 나쁜 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래요. 조금 빨리 털어내는 것 같아요. 노시환 선수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 노시환 선수 뭐 여러 예.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굉장히 예. 오른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노시환 선수가 네. 제가 그 좀 길게 인터뷰한 게 5월 초예요. 근데 수베로 감독이 아직 있을 때, 아직 있을 갑작스럽게 때. 그만두기 한 이틀 전인가였는데 네. 노시환 선수 현장에서 수베로 감독하고 자주 면담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큰 동기를 심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수비력만 조금 갖추면은 그 미국의 네네. 빅리그의 세인트루이스 3루수 공수겸장 아니에요? 놀란 아레나도 처럼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귀에 박이도록 했대요. 그날도 좀 일찍 나와서 3루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수비력이 조금씩 이제 뭐 섬세해지고 좀 안정화되는 게 조금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도 해봤어요. 어떤 선수가 될까요? 노시환 네네. 선수가 이렇게 네네. 최정 선수랑 김태균 선수의 한 중간쯤이 아닐까. 최정 선수는 조금 프리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저 왼쪽으로 가는 큰 홈런이 타구들이 많아요. 왼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김태균 선수는 그에 반해서 히팅 포인트가 좀 뒤에 있었잖아요. 출루율이 높고 네. 좀 안타 생산력이 높지만 홈런수는 홈런수는 떨어지는 네. 노시환 선수는 그 중간 어느 지점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커나갈지는 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아레나 네. 시원인데 아레나 예, 시원. 맞습니다. 네. 예. 아시안게임 대표팀 됐으니까 예. 아시안게임 다녀오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예. 해외 도전도 가능한 거 아닐까? 수베로 감독의 말대로. 노시환 선수가 해외 도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5년 차기 때문에 당장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 구단이 지금 뭐 드러낼 시점은 아닌데 네네. 장기 계약으로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구창모처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국내 선수 중에서 무슨 야수 중에 지금 10년 계약 이런 선수 나온 적은 없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선수 될 수 네네.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10년 계약을 하면서도 뭐 해외 진출에 대한 뭐 이렇게 옵션 같은 거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계약하기 나름이죠. 요즘에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묶는 게 방식이 예, 달라졌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약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
노시안 선수 성장하는 거 보면서 우타자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갑거든요. 예. 사실 KBO 리그는 우타자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데뷔 첫 해부터 엄청나게 욕먹으면서 그 경험치를 쌓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고, 사실 KBO 리그가 좌투수가 뛰어난 투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불펜 쪽에서. 타자 입장에서는 뛰어난 우투수를 굉장히 많이 상대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타자 몸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변하면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공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신인 타자가 커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반면 좌타자들은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컨택은 되고 그것들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넘어가는 예, 수준이 예. 많은데, 그래서 우타자 성장이 어려운데 노시안 성장 굉장히 반갑고요. 여기에 한 명 더 있죠. 예. 기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지금 무대가 펼쳐졌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의 후반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도영 선수 저희가 지난해에도 데뷔 앞두고 맞아요. 네.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었었잖아요. 부상 등으로 이제 뭐 잘 안 됐죠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개막 이후 몇 경기 뛰지도 않고 발가락 굴절로 맞아요. 또 재활하다가 지난 6월 23일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 이제 뭐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성적이 16경기밖에 뛰진 않았지만 네. 타율 3할 오픈 3리에 홈런 2개, 네. 도루 7개, 그리고 OPS가 0.909였습니다. 내야수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지금 덕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시에 보면은 덕수가 정윤진 감독이 이정우 선수가 직접 봤잖아요. 프로 입단하자마자 그냥 리그를 지배하듯 뛰었잖아요. 근데 고교야구 무대에서 뛰는 그 느낌이 이정우 선수와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윤진 감독이 뭐 고교야구 레전드 감독인데 그 평가가 그때 그냥 거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차명석 LG 단장이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종범이랑 이 김도영 선수가 많이 비교가 됐는데 이종범 선수가 건국대학교 이제 차명석 단장의 1년 후배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뛰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이대에 비교하면은 김도영 선수가 오히려 나은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성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타격에서의 어떤 디시전 능력, 예. 초창기 이제 경험이 좀 적을 때는 공이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모든 공을 다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대요. 그래서 안 좋은 공을 치고 약간 잘 안 맞았을 때 실망하는 모습도 타석에서 보였는데, 지금 타석에 들어서 모습 보면 자기가 노리는 공에 대해서 확실한 스윙을 한다, 과감하게 스윙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 노시환 선수한테 최은성 선수가 있었다면 예, 예. 김도영 선수한테는 나성범 선수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이 발가락 골절로 내려갔을 때 나성범도 부상이었으니까 이거에서 같이 재활했잖아요. 그렇죠. 이 타석에서의 결정하는 방식, 타석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성범 선수한테 많이 조언받지 않았나. 굉장히 과감한 스윙을 하고 그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김도영에 대한 그 야구인들의 평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이승엽 감독도 김도영에 대해서 한마디 예, 했다면서요? 뭐 이승엽 감독이 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네네. 잠실 야구장에서 이승엽 감독하고 조금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때 리그 전체에 뭐 젊은 선수들, 젊은 타자들 하나씩 얘기를 좀 조금씩 뭐 가볍게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김도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김도영 급이 다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이 급이 다르다는 게 성장하는 선수가 있고 간판이 되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리그의 트렌드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엽 감독 본인이 그랬고 90년대 그리고 네네네. 이종범 2000년대 들어서는 이대호 선수라든가 네네. 또 그 뒤에는 박병호 선수 등이 있었는데 그 정도 급의 뭔가 이제 사이즈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가볍지만 한 거죠. 저는 되게 그 얘기가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최강호패는 앞으로도 야구 주변에서 일어난 깊이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